그놈들이 날 잊었어 라는 메모 한 장.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58만 달러의 대출을, 그놈들의 대출을 그냥 잊어버리기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2월 말에 치러졌다. 서울의 하늘은 항상 그렇게 우울했다. 가족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왜 우리를 두고 갔어? 라고 소리쳤고 동생인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른다. 아버지가 왜 목을 메었는지 그 비밀을. 나는 태민, 35살.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너는 가족의 기둥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짊어졌다.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할 뻔할 때마다 나는 알바를 뛰며 돈을 모아 도왔다. 민준, 내 동생은?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다. 90년대 IMF 위기 때부터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끈질기게 버텼다. 태민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은 내게 상처이자 자랑이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아, 가족들이, 그놈들이 날 잊었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이, 그냥. 나 혼자야. 나는 그때 바빴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아빠, 곧 갈게요. 기다려요. 하지만 가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이 집으로 왔다. 장례식 후, 나는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읽었다. 그놈들이 날 잊었어. 민준이 그 대출. 그게 다야? 태민아, 미안해. 이 대출. 58만 달러. 그것은 민준이 아버지의 회사 명의로 올린 대출이었다. 민준은 로펌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회사를 투자 명목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다. 로펌의 비리 사건에 휘말린 민준의 비밀 프로젝트였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 서명을 받았고 나는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왜? 형, 아빠 믿지? 가족이잖아. 이민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급 빌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켜져 있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형, 왜 왔어? 장례식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 피곤함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민준아, 아버지의 유서 봤어. 대출 이야기.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오해야. 아빠가 착각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은행 서류, 아버지의 회사 장부. 민준은 2년 전 로펌의 부패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돈을 빼돌렸다. 58만 달러. 그것은 뇌물, 그리고 증거인멸이었다. 아버지는 알았고 민준은 아버지를 협박했다. 아빠, 가족이잖아. 내 회사 망하면 다 끝이야. 나는 그날 민준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물었다. 왜 아버지를? 왜 나를?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 세상이 그래? 약육강식. 아빠는 약했어. 그리고 형은 항상 강했으니까 보증인이 돼준 거잖아.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보증인이 된 게 후회됐다. 은행은 나에게 연락할 테고 내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질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잊어버리자.
그 대출을, 그들의 죄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어머니는 민준 편이었다. 민준이가 뭐 잘못했어? 내 아빠가 자살한 거지.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탓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도 민준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돈을 받았고 침묵했다. 가족의 비밀. 그것이 우리를 파괴했다. 그 후 일주일,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직원은 말했다. 김태민 씨, 보증인으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58만 달러 전액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나는 민준의 로펌에 이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민준의 비리 증거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트위터, 아니 X에 올린 첫 포스트. 가족 대신 크리스마스 악몽.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 민준은 나에게 전화했다. 형, 그게 무슨 짓이야?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익힌 가족. 그는 화를 냈다. 아빠는 약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도 없었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민준은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나를 이용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나는 대신 맞았고, 아버지의 사업 도울 때 나는 밤새워 코딩했지만 민준은 형 덕분이야 라고 웃었다. 이제 나는 그 웃음을 지워줄 터였다. 첫 번째 복수. 나는 은행에 상환을 미뤘다. 돈이 없어요. 파산 신청할게요. 직원은 놀랐다. 보증인이 파산하면 채권자가 직접 추심합니다. 좋다. 그 채권자는 민준의 로펌 파트너였다.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터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다. 이 복수가 정말 옳은가? 민준은 악마인가? 아니면 그냥 나처럼 상처받은 피해자인가? 그날 나는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민아, 용서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상사는 놀랐다. 태민 씨, 왜 갑자기? 프로젝트 끝나면 승진이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승진. 그게 뭐예요? 돈인가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이미 58만 달러의 빚에 짓눌려 있었다. 아니, 이제는 그 빚을 무기로 삼을 터였다. 민준과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는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었다. 형, 제발. 그 이메일 내가 보낸 거지? 삭제해. 내가 다 갚을게. 58만 달러, 이자까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타주며 앉았다. 민준아, 왜 그랬어? 아버지 회사 돈으로 로펌 비리 숨기다니? 그 뇌물, 누굴 죽인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쥐었다. 형, 그건 사고였어. 로펌 파트너가, 그 사람이 먼저 나를 협박했어. 돈을 요구했지? 내가 거부하니까 그는 자살 위협을 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하지만 그 돈으로 증거를 없앴지. 아빠 회사에서 뺀 거야. 자살 위협.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민준아, 그 파트너는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증인을 매수한 거 다 나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 믿어. 나는 피해자야. 그 로펌은 부패의 소굴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의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어린 시절, 민주는 약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나는 그를 지켰다. 형,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그는 항상 물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 피해자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목이 끊어진 장면이 떠올랐다. 그놈들이 날 잊었어. 그놈들에는 민준도 포함됐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아버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파일을 열자 이메일 기록이 쏟아졌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보낸 메일, 아빠, 이 돈만 주면 다 끝나요. 태민 형한테는 비밀로 해요. 아버지의 답,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가족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메일, 태민아, 미안해. 내가 보증인 된 거 다 민준 때문이야. 하지만 용서해.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이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거부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말했다. 엄마, 형한테 말하지 마. 형은 너무 착해서 다 짊어질 테니까.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함에서 돈을 받았다. 500만 원이 민준이 공부 도와주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변명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다 알아요. 민준의 비밀이. 그녀는 울었다. 태민아, 내 동생이야. 용서해. 내 아빠도 용서했을 거야? 아빠는 이틴 크리스마스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끊었다. 이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X에 포스트를 올렸다. 가족의 배신, 로펌 변호사가 아버지 회사 돈으로 비리 은폐. 김민준 로펌 스캔들 첨부는 블라인드 증거. 사람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이런 새끼들 다 쳐 죽여. 가족. 웃기네요. 하지만 몇몇은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이야 라고 썼다. 민준은 로펌에서 해고됐다. 뉴스가 떴다. 대형 로펌 비리 사건, 젊은 변호사 연루. 그는 내게 왔다. 이번엔 화를 냈다. 형, 내가 왜 그래? 나 때문에. 나 없으면 가족 어떻게 살아? 나는 대답했다. 가족.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혼자 올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는 약했어. 내가 강하게 만들어준 거야? 형도 알잖아.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세상이 더럽다. 나도 알았다. 회사에서 상사가 성희롱하는 여직원을 무시할 때 나는 침묵했다. 태민 씨, 그냥 넘겨. 왜? 직장 잃기 싫어서. 어쩌면 민준과 나는 같다. 약한 아버지를 이용한 약자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그 대출, 갚아봐. 은행 추심원이 민준의 집에 왔다. 58만 달러. 그는 팔아야 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울며 나에게 왔다. 오빠, 민준이가 미쳤어요. 자꾸 약을 먹고 밤에 소리쳐요. 수지는 순수했다. 그녀는 민준의 비밀을 몰랐다. 오빠, 제발 도와줘요. 아이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이 복수가 아이를 해친다. 하지만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다. 이틴 크리스마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서서 웃었다. 태민아, 그만해. 용서가 진짜 강함이야. 깨어나자. 창밖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세 번째 포스트. 더 구체적인 증거. 로펌의 내부 문서. 이제 민준은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의 전화가 왔다. 형,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마지막으로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갔다. 카페에서
그는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다. 형, 내가 다 잘못했어. 아빠한테 미안해. 엄마한테도. 하지만 형, 너도 알잖아. 그 로펌 파트너, 그는 나를 강제로 끌어들였어. 내가 거부했는데 그는 내 약점을 잡았어. 대학 때 우크 사건. 대학 때. 민준의 과거. 그는 법대 입학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죽었고 아버지의 돈으로 은폐됐다. 형, 그때부터 시작됐어. 나는 영원한 죄인.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거두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생각해봐. 민준의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대학 사고. 그것은 가족의 첫 비밀이었다. 아버지는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태민아, 동생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도와줘. 아버지의 말. 나는 그때 20살, 군대 복무 중이었다. 제대 후 나는 그 사고를 알았고 침묵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민준은 계속 말했다. 형, 그 파트너는 그 사고 기록을 들고 나를 협박했어. 돈을 주라고.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뺐지? 58만 달러. 그게 다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은 변호사였다. 말로 사람을 속이는 법을 배웠다. 민준아, 증거는? 그 협박 증거에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있어? 형만 믿을 수 있어? 나는 USB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자. 녹음 파일이 있었다. 파트너의 목소리. 김민준, 내 과거 사고 공개할까? 돈이나 내놔. 민준의 대답. 알았어요. 하지만 그만해요. 진짜였다. 민준은 피해자. 내 복수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버지의 유서. 민준이 그 대출. 다야. 아버지는 민준을 탓했다.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버지 사후 그녀는 혼자 살았다. 엄마, 민준의 USB 봤어요. 그는 피해자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태민아, 다 복잡해. 민준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를 망쳤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빠는 알았어. 민준의 사고도, 로펌 일도. 하지만 용서하려 했어?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을 제안했지? 그런데 민준이 거부했어. 바빠요라고. 거부. 그것이 아버지를 죽인 칼이었다. 이틴 크리스마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민준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어머니는 소리쳤다. 태민아, 너도 똑같아. 내가 보증인 된 거 왜 내가 짊어졌어? 너도 가족 배신자야. 그녀의 말은 칼처럼 꽂혔다. 나도 배신자.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날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USB를 로펌에 보냈다. 익명으로. 김민준의 증거. 파트너의 협박. 뉴스가 터졌다. 로펌 비리, 협박 증거 등장. 김민준 무죄, 민준은 영웅이 됐다. X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늘었다. 민준 씨 화이팅! 가족 배신자 잡아라. 그 가족 배신자는 나를 가리켰다. 내 포스트가 역풍을 맞았다. 민준은 나에게 왔다. 이번엔 승리의 미소. 형, 고마워. USB 덕분에 살았어. 이제 대출. 내가 갚을게. 형 보증 풀어줄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다시. 민준아, 이게 내 계획이었어? 나를 미치게 해서 증거를 넘기게. 그는 웃었다. 형, 세상이 그래? 약육강식.
형이 가르쳐준 거잖아. 나는 분노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아직 모르지.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는 약했어. 크리스마스. 그게 뭐 대수라고.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주먹이 날아갔다. 민준의 코피가 터졌다. 형. 미쳤어. 그는 도망쳤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괴물이 됐다. 수진의 전화가 왔다. 오빠, 민준이가 병원에. 코뼈 부러졌대요. 그녀의 울음소리. 아이 때문에. 제발 그만해요.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이, 민준의 5살 딸, 지은이. 그녀는 아무 잘못 없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녀다. 이틴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이. 나는 병원에 갔다. 민주는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형, 왜 그래? 우리는 형제잖아.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형제. 내가 아버지를 배신한 날 끝났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속삭였다. 형, 나도 아빠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사고 이후 모든 게 무너질까 봐. 그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어쩌면 그는 후회한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X를 봤다. 내 포스트에 대한 논쟁. 태민이 미쳤어. 동생 때리다니. 아니, 민준이 악당이야. 증거 봐. 사람들 치어 PH. 나비S 민준. 가족 드라마가 공공의 스포츠가 됐다.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은행에 파산 신청. 58만 달러. 나의 책임 끝. 채권자들이 민준을 쫓을 터였다. 어머니의 편지. 태민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내 아빠의 죽음, 자살이 아니야.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어머니의 편지 한 장, 그것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태민아, 내 아빠는 자살한 게 아니야. 민준이, 아니, 우리가 숨긴 거야. 손이 떨렸다. 나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살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도왔어. 그날 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버지는 민준과 다퉜다. 민준아, 그 대출 갚아. 태민이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민준은 화를 냈다. 아빠, 그만해. 내가 약해서 그래. 다툼 끝에 아버지는 발작을 일으켰다. 심장병. 어머니와 민준이 있었고 그들은 119를 부르지 않았다. 민준이 경찰에 잡히면 안 돼. 어머니의 결정. 민준이 주사기를 꺼냈다. 엄마, 이거 주면 진정될 거야. 모르핀. 과다 복용. 아버지는 숨이 멎었다. 엄마. 왜?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태민아, 가족을 지키려 했어. 민준이 감옥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살인자. 아니, 과실치사. 하지만 그들은 숨겼다. 유서를 위조했다. 그놈들이 날 잊었어. 그건 민준이 쓴 가짜였다. 나는 민준에게 갔다. 병원 복도. 민준아, 다 알아. 아빠 죽음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 엄마가 말했어? 제발, 믿지 마. 나는 아빠를 구하려 했어? 주사기, 의사 처방이었어. 거짓말. 나는 녹음기를 켰다. 어머니의 고백. 민준은 무너졌다. 형, 미안해. 두려웠어. 아빠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드러날까 봐. 나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망설였다. 김태민 씨, 증거는. 나는 USB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민준의 협박 증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장부, 모르핀 병 사진. 어머니가 몰래 찍은 거 이 경찰은 조사 시작했다. 뉴스, 유명 로펌 변호사, 아버지 사망 연루 의혹. 세상이 뒤집혔다. X는 난리였다. 민준이 살인자. 아니, 가족 보호였어. 태민이 배신자, 치어 PH. 누가 옳은가? 민준 지지자들은 태민은 돈 때문에 동생 팔아먹음지라고 썼다. 반대파는 아버지 피해 복수, 나는 댓글을 읽으며 토했다. 이게 복수. 가족 파괴. 수진이 왔다. 오빠, 지은이가. 아빠 없으면 어떡해, 그녀의 눈물. 나는 껴안았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진실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진실. 오빠가 만든 지옥이야. 민준이는 착해. 내가 괴물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어쩌면 그녀가 맞다. 나는 58만 달러를 무기로 가족을 찢었다.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민준은 나를 봤다. 형, 왜 그래? 우리는 형제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어머니는 증언했다. 민준이는 잘못 없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녀는 모든 죄를 지려 했다. 나는 일어섰다. 아니요. 민준이 주사기를 썼어요. 그리고 유서를 위조했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증인님, 당신도 보증인으로 대출 짊어지신 이유는? 동생 도우려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침묵했다. 왜?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증오, 재판은 3일째, 판결, 민준 유죄. 과실치사, 5년 선고. 하지만 항소. 가족 보호 차원지라는 여론. 나는 승리. 아니, 패배.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태민아, 내가 가족을 죽였어. 수지는 이혼 소송 걸었다. 지은이는 나를 악마 삼촌지라고 불렀다. 58만 달러 대출. 은행이 포기했다. 채무불이행 하지만 내 신용은 0, 직장도 잃었다. 나는 길거리에 나왔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 거리. 눈이 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묘에 갔다. 아빠, 제가 잘못했나요? 바람이 불었다. 답이 없었다. 그때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형,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아. 나 없이 내 인생 빈곤했을 거야. 아빠 죽음. 우리의 공유죄. 공유죄의 그는 옳았다. 나는 그의 일부였다. 민준의 편지 한 장, 그것이 마지막 트위스트였다. 형, USB에 숨긴 파일 봤어? 아빠의 진짜 유서. USB. 나는 집으로 달려가 열었다. 숨겨진 폴더. 아버지의 영상.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는 웃었다. 태민아, 민준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크리스마스에 익힌 척한 거 장난이었어. 사업 망할까 봐 다 짊어지려 했지? 하지만 이제 용서해. 가족이니까. 장난. 아버지의 그놈들이 날 잊었어는 가짜? 그는 우울증으로 위장해 자살 연극을 했다. 하지만 민준의 주사기로 정말 죽었다. 아버지는 살고 싶었다. 태민아, 대출은 내가 갚지 마. 민준이 도와줄 거야. 사랑의 명상이 끝났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려 했다. 크리스마스 모임을 계획했다. 하지만 민준의 다툼, 주사기, 과실. 나는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다. 재심. 민준 무죄. 피해자 아들, 오해로 동생 고발. 예 뉴스 헤드라인.
X는 폭발. 태민이 진짜 악당. 아버지 유서 조작. 미쳤어. 취업 pH 극대화. 누가 옳은가? 나는. 민준. 어머니. 민준이 나왔다. 감옥 문 앞. 형, 이제 이해했어? 아빠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 그는 안아주려 했다. 나는 밀쳤다. 민준아, 내 주사기 때문에 아빠 죽었어. 장난이었는데 그는 울었다. 형, 나도 몰랐어. 엄마가. 과다 복용이라고. 어머니의 죄의 그녀는 모든 걸 숨겼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암, 말기. 태민아, 미안해. 가족 지키려다. 다 잃었어. 그녀는 죽기 전 말했다. 용서해. 크리스마스처럼 나는 울었다. 그녀의 장례식.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다. 맑은 하늘. 민준과 나는 재회했다. 그의 집 지은이가 삼촌 하며 달려왔다. 수지는 용서했다. 오빠, 이제 그만. 우리는 대출 이야기를 했다. 58만 달러, 은행이 탕감했다. 가족 분쟁 해결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프로그래머로. 밤에 X를 보니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화됐다. 이틴 크리스마스, 배신과 용서, 시청률 20%. 사람들 논쟁, 태민이 영웅. 아니, 복수광. 민준이 피해자. 살인자 아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유언처럼. 가족은 복잡하다. 옳고 그름은 없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시 모였다. 트리 아래. 지은이가 선물을 열었다. 삼촌, 사랑해.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형, 미안. 나도.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그림자가. 만약 아버지가 정말 자살하려 했다면? 영상은 가짜. 영원한 의문.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저주. 서울의 겨울, 눈이 그쳤다. 나는 창밖을 봤다. 새로운 크리스마스. 잊지 말자. 하지만 용서하자. 1년 후 크리스마스 다시 왔다. 나는 민준의 집에 갔다. 강남 빌라, 트리가 반짝였다. 지은이가 삼촌, 선물, 하며 안겼다. 수지는 요리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 민준은 소파에 앉아 미소 지었다. 형, 올해는 어때? 회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새 프로젝트. 58만 달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처는 희미할 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의 빈자리. 그녀의 죽음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진 척 민준이 말했다. 형, 그 영상. 아빠가 진짜로 찍은 거야? 내가 확인했어. 나는 믿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아버지가 목매달고 웃었다. 태민아, 장난이야. 하지만 진실은. 드라마는 끝났다. 시즌 2 예고. 태민의 최종 선택. 시청자들은 투표했다. 태민 용서. 52%의 논쟁 계속. 나는 X에 포스트했다. 마지막. 가족은 배신과 용서의 반복. 크리스마스처럼. 2층 크리스마스 리트윗 10만. 민준과 산책. 한강길, 눈이 살짝. 형, 나 이 로펌 그만뒀어. NGO로 갔어. 피해자 돕는 일. 그는 변했다. 아빠처럼 약한 사람들. 나는 웃었다. 좋아. 나도 도울게.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 민준의 미소, 여전한 계산. 집에 돌아와 나는 서랍 열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서.
어머니가 숨긴 두 번째. 태민아, 민준을 용서해. 하지만 조심해. 내 동생은 나처럼 될 거야, 나처럼. 아버지도 비밀을 가졌다. 그의 사업, IMF 때 뇌물. 민준에게 물려준 어둠. 나는 불태웠다. 유서. 이제 끝. 하지만 트위스트는 영원하다. 어쩌면 민준이 영상을 조작했다. 어쩌면 나는. 진실은 무덤 속. 크리스마스 아침. 나는 혼자 산책. 서울거리, 조명. 익힌. 아니, 기억. 복수는 끝났지만 논쟁은 계속. 누가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 아버지의 목소리, 바람에. 태민아,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해피엔딩. 아니, 비극의 그늘. 가족은 그렇게 산다.